인문고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종합병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짧게 중국에서의 인문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소른 부분을 한민혁 학생이 발표하고 빠른 부분은 신동혁 학생, 그리고 경화 부분은 신예지 학생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영양 및 결혼 부분은 신수현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인문고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인문고발은 미국 인터넷고발과 달리 2000년대 말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말에 80에서 90%의 인터넷 기업이 실패하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인터넷 시장이 상당히 침체하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장에서 중국 인터넷 시장은 한국 시민 후에도 가망이 없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벌써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네티즌들이 사업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네티즌 수는 훨씬 많지만 미국 네티즌들에 비해서 인터넷을 등한 소비 능력이 많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보며 중국 인터넷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단기 수익만을 내는 인터넷 기업만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이성으로 문제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인터넷 고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소개입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인터넷 버블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인터넷 버블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 발단 부분에서는 인터넷 버블의 발생 과정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과 부분에서는 인터넷 버블의 구조와 그리고 인터넷 버블의 붕괴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영향 부분에서는 국내 및 미국에 미친 영향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분류하고 그리고 제2의 인터넷 버블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버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와 투기 차이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서 워렌 버핏이 주장한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결과물이 있는 것과 결과물이 없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와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개인이 자본을 기업에게 빌려줍니다. 그걸 빌려주고서 투자는 나의 자본을 기업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실적을 내고 순이익을 낸 후 다시 나에게 자본을 돌려주는 방식을 투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순이익이 있는 것을 순이익을 결과물이라고 해서 투자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투기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내 자본을 투자와 같이 기업에게 빌려주지만 기업은 순이익이 아닌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순이익이나 매출은 상승되지 않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투기꾼들만 이익을 보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은 투기를 결과물, 곧 순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버블의 정의입니다. 버블은 실체가 없는 가격 상승, 곧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됨으로써 가격이 급등하지만 곧 마치 거품이 터지듯이 급격히 원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대개 버블 현상이 끝나면 신용이 붕괴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규모가 갑자기 줄어드는 공황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써
세계 경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이 생겨나고 인터넷이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인터넷에 열광하게 되는 인터넷 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 인터넷 서점 등 인터넷과 융합한 여러 콘텐츠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버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넷 버블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에 인터넷 붐으로 인해서 인터넷 관련 부분이 크게 성장하고 인터넷 관련 주식시장 지분 가격이 급속한 상승을 보게 된 거품 경제입니다. 이는 IT 버블 또는 TMT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인터넷 버블의 대표 기업으로는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과거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포털 사이트인 야후 역시 인터넷 버블의 중심 기업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최초로 인터넷 서점을 접목시킨 기업인 아마존과 전성기 때 전 세계 3천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포털 사이트인 AOL, 그리고 인터넷 관련 시스템 전문 업체인 시스코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온라인 기업들이 인터넷 버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버블을 주도한 건 역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었습니다.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다수 주도했지만 그 중에서도 벤처 자본의 강한 투자기업인 KPCB가 인터넷 버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KPCB는 아마존, 넷스케이프, AOL, 마이크로시스템 등 다수의 기업에 투자했고 이러한 인터넷 기업에 투자에 들어간 기금들의 수익률은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벤처 자본 업계의 평균 수익률이 23%인데 비해서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버블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Y2K 영향입니다. Y2K는 과거 1000년대로 입력되어 있던 컴퓨터가 2000년대로 바뀌면서 오류가 발생해 컴퓨터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이러한 우려가 IT 업계에 큰 관심으로 증폭되어서 인터넷 버블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케프의 법칙입니다. 맥케프의 법칙이란 3컴의 창업자인 로버트 맥케프가 주장한 것으로 사용자가 500명인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50명인 네트워크보다 100배나 유용하다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무궁무진한 인터넷에 네트워크의 가치가 매우 크기에 이러한 주장 역시 인터넷 특유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버블입니다. 테크버블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한 버블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품 현상입니다. 과거 PC버블처럼 인터넷 버블도 테크버블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로 버블이 발생한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인터넷 버블의 중요한 요인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식 공개인데요. 창업자들이 자신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광고 분야 등에 투자를 증대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가 버블을 발생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투자행위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없거나 아주 낮지만 주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당시의 주가만을 보려 투자했고 이러한 비이성적인 투자행위는 인터넷 버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론 부분 마치고 다음 발단 부분에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버블의 발단 과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철학분 신동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수치는 인터넷 버블 형성 초기의 인터넷 보급률인데요. 95년부터 2014년까지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95년과 2002년 사이에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터넷 보급률이 그 뒤에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물론 지금도 인터넷 보급이 계속되고 있지만 닷컴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에 보급률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요. 그때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달했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닷컴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당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 기업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이 필수 요소였고 빠른 시간에 기업이 확장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닷컴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과 노동력으로 창업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한 웹페이지 구성 기술과 그리고 사이트 회원수를 이용한 사이트 회원수 같은 환경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기에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 스크린에 보이는 표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 기반 회사들의 수량 증가를 나타내는데요.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수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높아지는 수치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닷컴 기업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경제 급부춘에서도 99년 말부터 성공적인 닷컴 기업 50개를 분석해서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당시 닷컴 기업이 경제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애초에 인터넷 기반 이러한 50개의 사례 중에서 애초에 인터넷 기반으로 신생 설립된 닷컴 기업도 있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IBM 같은 컴퓨터 관련 제조 회사들도 이 닷컴 기업을 같이 묶여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까 박민혁 학생이 말해줬듯이 이른바 Y2K라는 정보 분야에서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IPO 시장에서 일어난 IPO 횟수와 그에 대한 자본 집중도를 나타내는데요. 95년부터 IPO 건수와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하다가 98년에 잠깐 멈출 듯 하는데, 이거는 LCT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거대한 헤지펀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IMF 같은 굵직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잠시 줄어들다가 다시금 IPO 건수가 자본 집중되기 시작해서 최고 수준에 달하는 2000년대에는 1883건에 달하는 IPO가 이루어지고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본이 집중됩니다. 여기서 IPO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될까요? IPO라는 용어는 기업 공개인데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시키는 거고요. 닷컴 버블의 형성은 닷컴 기업의 성공적인 CEO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IPO 영향이 컸는데, 이것은 IPO를 주관하는 투자은행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때 성공적인 IPO를 위한 투자은행 선택의 문제가 경영 실적, 사업 그런 거를 중요시해야 하는 닷컴 기업들의 CEO들의 고민거리보다 이 투자은행 선택의 문제가 더 우선되었고요. 대규모 투자은행들에게 IPO 주간 계약을 맺는 것은 당장은 큰 수수료를 필요로 하지만 IPO에 성공하면은 작은 회사를 이 혁신적이며 비전 있는 벤처 회사를 만들어주고, 또 초라하고 볼품없는 조그만 회사 사장에서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비해 수수료는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투자은행들은 레드 헤링, 그러니까 공개 기업의 장점을 적극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깝게 공개 닷컴 기업의 장점과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며 투자를 독려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97년에 처음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보시면 96년도에 총 자산을 보면은 겨우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건 IPO 후 IPO 당시 주가가 주당 18달러로 반영되었고 총 300만 주가 풀렸는데, 이것을 계산하면은 자산가치 8,000달러밖에 안 되던 회사가 시가총액 5,400만 달러의 회사로 둔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영업 실적이 만약 좋았으면은 그러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아마존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31달러로 적자 회사였고요. 계속해서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영업 실적이 해마다, 지금 여기가 순 적자인데요. 영업 실적이 해마다
4배, 5배씩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 많이 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 매출 비용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남는 장사도 아닌 절대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회사가 과연 주가 주당 18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의문을 무시하고 IPO 직후 다음날 23.62달러에서 1년 만에 약 90달러까지 오르게 되고, 이 아마존의 버블이 최고 구조에 달하는 98년도에는 여기 지금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350달러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60달러까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뒤에 아주 폭락을 하죠. 이러한 상승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아마존을 비롯한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자 그동안 건실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까지 마치 서부시대 골드러시 또는 보물찾기처럼 너도 나도 닷컴 기업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즉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닌 이 가격, 주가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버블 형성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아마존의 기업 내부에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결국 자산 가치가, 자본 총계가 이렇게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자산 증가가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되어서 버블이 더 빠른 시기에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실상을 알고 보면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자본 잉여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영 악화,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수익 창출 모델의 부재, 그리고 무리한 경영 활동, 무리한 부채, 이런 것으로 인해 이자 비용 등이 발생하고, 또 이런 것이 결손금으로 다시 치환이 되고 결국은 자본 총계가 잠식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데, 자본 총계가 잠식되자 다시 또 무리하게 부채를 발행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달 과정이었고요. 다음은 인터넷 버블 경과에 대해서 신예지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버블의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요. 이 IT 붐은 1990수년 이후에 미국이 경제 그런 상황이 번성하게 되면서 더 붐이 커지게 됐는데, 이 경제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금이 집중되고 이 버블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은 연평균 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실업률도 6%에서 4%로 감소하고 낮은 물가 상승률까지 겹치면서 소위 신경제 시대로의 진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구조가 없이 인터넷 기업들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킨 후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런 닷컴 기업들의 주된 수익원이 이런 투자금이었고요. 닷컴 기업들은 수익성보다는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닷컴 기업들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좀 실패한 사례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패츠닷컴입니다. 패츠닷컴은 애완동물용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서 캐릭터 상품, 저 말하는 인형을 내세워서 판매하게 되는데, 수백만 달러의 광고료를 들여서 저 양말 인형을 만들어서 미국 슈퍼볼 광고에 보여주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그런 캐릭터를 알리는 풍선을 제작하는 등 기발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낼 만한 사업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익 그런 투자금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수익과 직결되는 그 웹사이트와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저 양말 인형의 유명세는 결국 2000년도에 이 기업이 부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아마존과 제휴하고 주식 상장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유치하긴 했지만
패치닷컴이 생긴 지 9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도 그 실패한 기업의 운영 사례입니다. 포즈모닷컴인데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창구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포즈모닷컴은 영화에서 간식까지 자사에서 구매한 상품들은 1시간 이내에 그 주문자의 집까지 배달해준다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서비스고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지만, 포즈모닷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돼 갔는데, 지점을 확장하게 되면서 사탕 한 봉지, CD 한 장 이런 것들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계속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 포즈모닷컴은 상장하지도 않은 채 2억 8천만 달러의 거액을 투자받고 스타벅스와 1억 5천만 달러의 판촉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고 1,100명의 실업자만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인터넷 버블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IT 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주가 상승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 상승의 추진력이 되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더 큰 목소리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의견이 묻히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돈방석에 앉은 반면에 계속 기다린 사람들은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아픈 배를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런 자금이 계속 증시로 투입이 되고 주가는 점점 더 오르면서 거품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횡행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요. 근데 이러한 기술 회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렸고, 막 시작하는 회사들도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아주 높은 가격을 당겨오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수익이 아주 낮거나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가 계속되었고요.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야 나중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면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주가와 기업 수익 간의 그런 전통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빠른 시간 안에 공개 상장되고요.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 신생 인터넷 기업이 주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어떤 업체는 300달러를 넘기도 하는 등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과 99년 사이에 33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10배가 뛰어오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계는 있었는데요. 이 비합리적인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저 로버트 실러가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거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자산 거품은 계속해서 끌어들일 그런 얼간이들이 존재를 하는 한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폰지형 사기 방식, 즉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더 끌어들일 얼간이 없으면 이 거품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2000년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약 40%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기업 수익에 대한 주식 가격의 추세가 2000년에 절정을 나타내게 됐는데요. 이런 IT 붐으로 새로운 기술 기반 회사들이 미래의 이윤을 낼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거품은 꺼지게 되고 버블이 붕괴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IT 설비의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통신법이 개정되고 미국이 경제적 호황 등으로 인해서 IT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또 그런 많은 투자가 IT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런 호황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많이 소멸되면서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생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통신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부채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미국 상위 11개 통신 업체의 유의자 부채는 3,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95년과 비교해 봤을 때 4배 정도 부채가 증가된 것이고요. 매출액 대비 37%에서 2000년도에는 91%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통신 업체에서 매출 성장에 비해서 부채의 성장이 크게 급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붕괴 원인은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음성시장, 특히 장거리 분야에서 업체 간 경쟁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고수익원이었던 고속 네트워크도 공급이 확대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 4월을 기해서 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통신망이나 기기의 대량 수요자였던 닷컴들이 몰락을 했고요. 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망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시도하게 되면서 장거리 기관망 사업자의 그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부실 채권의 증가인데요. 통신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력에 한계가 있었던 이 신생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기 업체들의 부실 채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99년까지는 비중이 1% 수준이었는데 2000년에는 이 부실 채권의 비중이 5%로 증가하게 되고요. 부실 채권의 규모가 이익 규모에 육박을 하면서 많은 업체의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원인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욕망과 낙관론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터넷 버블의 붕괴 원인이 그러니까 인터넷 붕괴가 실은 그 인터넷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그 실패에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인터넷 경제라는 것이 이 당시 처음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어떤 모델이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도 쉽게 거액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벤처 캐피털의 부추김 속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허망한 낙관론에 도취되어서 빌린 거액의 자금을 자기 자본인형 써버리고 또 투자 그런 상장을 통해서 얻은 그런 거액의 돈을 또다시 써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고요. 산업 전체가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출하는 데만 급급한 채 수익을 실현하고 선순환을 형성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이 인터넷 버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고 다음은 신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번 신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터넷 버블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나스닥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등락은 2000년 4월에 인터넷 버블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면 1년 새에 이렇게 많이 등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정보통신 분야 기업의 주가 부진이 주된 요인이었는데요. 따라서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 IT 주도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었는데요. 대부분의 IT 기업의 이익이 예상치를 미끄럽고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수년간 가장 성공한 IT 기업으로 인식되던 시스코도 2000년 4분기에 생산율 둔화와 재고 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시가총액에서 세계 최고였던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 기업들의 전통 기업인 GE에게 상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들어서 IT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매각 조정하는 등의 재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인력 비용 감축을 위한 대규모 인력 조정이 실행하는데요.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인력 조정 현황입니다. 또한 당시 미국의 IT 산업 부진의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등락에 따라 국내 증시도 함께 등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에도 같은 시기에 인터넷 버블의 영향이 일어났던 것도 코스닥이 등락하였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IT 경기의 여파로 국내 정보통신 부문의 수출도 급격히 하락하였는데요. 당시 정보통신 산업 관련 수출이 국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였고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휴대폰, LCD 모니터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이었고 미국 내 PC 수요가 국내면서 수출 또한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기업에 미친 영향인데요. 전통 대기업은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닷컴의 장점을 배우고 유동사업을 촉진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고비용, 저불확실성 사업과 닷컴 기업의 저비용, 고불확실성 사업을 협동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였는데요. 또한 매수 및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여 자체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로 높아지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려 하였습니다. 닷컴의 출현은 디지털 혁명의 한 단면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본력은 더 이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고 선발자 이익은 더 이상 10년간 혁명의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불과하고 혁신은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는 새로운 버전의 발견으로 인터넷 버블 때 구축되어 있던 인터넷 인프라들은 오늘날 인터넷 전자 상거래 산업의 발전이나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공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닷컴 버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부분인데요. 한국에서의 인터넷 버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시기에 인터넷 버블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기준가액과 최고가 그리고 저희 최고가 대비 수익률이에요. 보시면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0, 200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낮았던 것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미국의 인터넷 버블의 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당시 기사입니다. 당시 한국의 세계 30대 세계 서열 중 7위였던 쌍용그룹과 새로운 기술이 거의 넘어갔고 당시 금호, 롯데, 동아, 호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업의 다이얼패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화 품질이 나빴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런 다이얼패드는 실패로 돌아가고 인터넷 버블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자와 패자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당시 닷컴 대신에 닷컨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닷컴 기업을 상징하는 닷과 사기 협잡을 뜻하는 컨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비이성적인 버블 현상은 닷컴 기업의 내부자들과 투자은행 그리고 버블의 초기 IPO 후 인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기존 투자자들의 정보 통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닷컴 관계의 당사자들이 이 버블의 수익을 얻어간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좌인데요. 결국 5조 달러 이상이 증발한 닷컴 버블의 최대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통제된 정보에 농락당하는데 결국 그 나스닥 시장의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 개미 투자자들이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의 인터넷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페이스북의 IPO 이벤트를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한순간에 100만 달러를 배치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익 모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해서 IPO 이벤트를 제2의 닷컴 버블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IPO 당시 주당 주식이 45달러에서 18달러로 하락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현재 23달러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이미 닷컴 버블의 경험으로 인하여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의 IPO 이벤트는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닷컴 버블과 같은 인터넷 기반 버블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사점인데요. 닷컴 버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정보를 남긴 MR의 해견인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There will be more kissing and another wild cry, followed by another painful hangover. 그러니까 즉 위기는 또다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Looking back at the internet bubble, Buffett is quoted as saying, 인터넷 버블을 바라보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world went bad, 세상을 미쳤습니다. What we learn from history is,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the people don't learn from history.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튤립 채권, 철도 쪽 이렇게 계속돼서 버블 현상이 계속되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비이성적인 투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이런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이런 버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워렌 버핏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Focus on everything better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출처하는